여 변호사님, 네. 이런 문제를 제기하려면은 말씀하신 대로 스모킹건을 그러니까요. 쥐고 있고 그렇게 제시를 해야 하는데, 내가 이 총선 후에 알아보니까 그 비례대표 한동훈 후보고 측근 몇 명이 다 말아먹었다더라. 이런 정도지 무슨 특별하게 딱 이거다 하고 내놓지를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한동훈 후보 측에서 배수진을 탁 치고 나오고, 까라. 그것이 사실이면은 나 사퇴하겠다. 후보 사퇴뿐만 아니라 정계 은퇴하겠다. 그러니까요. 원희룡 후보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과거 청담동 술자리 사건 그때 오고 같은 그 방식으로 몰아붙인 거 아닙니까? 더 그때 못하다고 그랬어요. 그때 녹취록, 응태리 녹취록이지만 그거라도 있었지. 네.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 가지고. 김의겸보다 김의겸보다 못하다고 그랬어요. 아니 방식은 똑같죠. 그때도 방식은 같은데. 나 사퇴하겠다 그게 사실이면 그러면 김의겸은 사퇴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의겸도 아무 말 못했는데 못했죠. 어제도 원희룡 후보가 뭐뭐뭐 하면서 내내 그 같이 사퇴할 거냐 하니까 네 어찌고 하고 말하고. 한다는지. 그래 마지막에 물으니까 예스요 그러니까 예라고 그랬거든요. 오히려 그게 예. 더 나쁜 인상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런 것 자기 같습니다. 말이 신뢰성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드러냈고. 그래서 이 사천 공세도 사실은 별 성과를 못 거뒀어요. 승부수로 띄웠는데 이걸로는 또 안 하나 띄운 게 한 후보에 대한 정체성 논란, 이른바 색깔론을 예, 좀 예, 띄우고 나섰습니다. 뭐 이모부 그래가지고 이야기 뭐 이런 건가요? 이모부 이근성 전 프레시안 대표인데 이 사람이 이제 민천 운동했다는 학년 그 거. 주동자죠. 그리고 장인, 과거 민주당 소속 출마를 준비를 했다. 예. 진영구 전 대검 공안부장입니다. 예. 장인이. 그래서 보수를 잠식하기 위해서 뭔가 큰 그림을 그리는 배우 세력이 있어갖고 한동훈이라는 아이돌을 내세운 것 아니냐. 프로에 목마르는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예. 그 색깔론 공세를 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원 후보야말로 운동권 출신 아니냐. 사실 맞죠. 맞죠. 맞아요. 구로공단에서 노동자로 취업해가지고 학력을 속였나요? 그렇죠. 그 공단에 취업을 해가지고 그때 나왔다는 학력을 예. 있으면 안 되니까. 노동운동도 벌였고 더군다나 20여 년 동안 한 번도 못 본 이모부를 지금 소환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철진한 색깔론이고 원 후보의 내비실에 불과하다. 이렇게 그냥 역공을 맞받아 쳤지 아니 않습니까? 지금 예전에 그 운동권 있던 분들이 어떤 운동권 논리에 지금 잘못됨을 알고 지금 보수 쪽으로 돌아선 분도 많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아까 좀 전에 말한 이모부라든가 근데 그게 맞다 하더라도 맞죠, 맞기야. 맞지만 그게 한동훈 후보가 저게 그 이모부나 그 장인하고 이념이 같아야 됩니까? 그런 얘기도 없는 한 것이고 집안에도 부부 사이에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많은데 예, 성향이 다를 수 있는데 예. 그게 오히려 그 민주국가의 예. 당연한 집안 풍경인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지금 그 장인이 그리고 이모부라면 사실 뭐 가까울 사이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모부, 고모부 잘 만납니까 어디? 그러면요. 예, 명절도 몇 잘 년 만나는데. 돼도 한 번 만날까 만나요. 무슨 결혼식에 나가서 잠깐 얼굴 보는 그리고 정도.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만일 만났다 하더라도 있죠. 한동훈 후보 정도 되면은 이모부의 어떤 그 사회주의 이념 이런 거 토론을 해가지고 그 어떤 장점은 받아들이고 그다음 단점은 공격하고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이념에 전혀 물들지 않은 사람이니까 이런 윤석열 정부 밑에서 법무장관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막 그걸 모든 걸 떠나서 진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예전에 그 장인이 뭐 부역했다 그랬습니까? 뭐 그러니까 예. 기타치고 뭐 울고 뭐 하여튼 뭐 그럼 뭐 사랑하는 부인을 버리란 버리겠냐 말이냐. 뭐 그런 식으로 해. 국민들이 전부 다 동의했다시피 이거는 부인도 아니고 예. 이모부하고 장인인데 이걸 가지고 나왔다는 거 진짜 원희룡 후보가 이거 제가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죄송하면 찌질하다 거의 예. 예. 치사하다. 예, 치사하다.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이게 아킬레스건이다 하고 공격을 했는데 오히려 그건 저는 오히려 동서화합 내지 이념화합 좋은 모습 아니냐라고
아무튼 이 전대가 아직도 뭐 TV 토론도 한 3회 정도 남아 있고 또 각 지역을 돌면서 권역을 돌면서 합동 연설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제3의 예. 회심의 카드랄까 승부수를 띄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달아 가니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당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지금 고개를 돌리는 예. 그런 상황이고 예. 오히려 이재명 민주당만 활짝 웃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탄핵 그 후폭풍이랄까 그거 걱정하지 않고 이제 탄핵 예. 막 몰아붙이고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특검법 그리고 입법 폭주 막 해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아무도 지금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국민의힘의 전대에서 벌이는 이전 투구 여기에만 지금 이목이 쏠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극장에서 지금 상영되고 있는 영화에만 예. 전부 관객이 몰려가고 그다음 이재명에서 그 아주 이상한 연극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민주당의 이러한 폭거를 온몸을 던져서 막아야 할 그런 상황인데 전대가 이런 식으로 흐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전대에서 공격하고 예, 하면서 맞습니다. 나는 이렇게 예. 민주당을 예. 극복하겠다든지 이기겠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방안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건 지금 하나도 안 나오죠. 이게 전대가 어떤 이념 대결, 정책 대결 이러면 끝나고 나서 화합이 되는데 뭐 정책이야 뭐 서로 그 저희 장단점이 다 있고 한데 이렇게 인신 공격성으로 나와버리면요. 제가 이때까지 많은 그 대권이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신 공격하면 거의 갈라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지금 윤상현 후보를 제외하고는 3명 다 법조인입니다. 뭐 2명은 검사 출신, 1명은 판사 출신인데 법조인들이 어떤 인신 공격, 이 마음이 상함이 있죠. 잘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워낙 센 사람들이 돼가지고 그걸 긁어버리면은 그래서 저는 걱정이 아까 고 교수님 말씀에 저기 동의하는 게 이게 끝나고 나서 단합해가지고 그 거대 야당 폭주를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단일 대우 이게 지금 그 친윤이라든가 그 원희룡 후보 지지하는 쪽이 친윤 아닙니까? 여기서 한동훈 후보의 어떤 그 뭐 여러 가지 대야 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해줄까? 겉으로는 협조한다 해도 속으로는 그때 뭐 이번 하기 전에도 일찍 퇴근하고 뭐 밤새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했다시피 그런 식의 아주 힘이 없는 여당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사실상 지금 친한과 친윤 간에는 심리적 분당 상태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대가 끝나고 날 경우 결국은 분당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친윤 측 일각에서는 어차피 한동훈 당대표 되는 것은 어떻게 꺾을 방법은 없다. 그러나 한동훈이가 당대표 되더라도 3일 천하로 만들자. 그러니까 당대표를 빨리 끌어내리는 그런 작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원희룡 후보라든가 친윤의 그 태도를 볼 때는 뭐 의대한으로 그리고 여론조사상이라든가 모든 게 한 후보가 되는 거는 기정사실화되어 있으니까 플랜 B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플랜 B를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되고 나서 힘을 극히 약화시키는 방안. 첫째 축출시키는 거, 쿠데타 통해서. 그다음 두 번째 아니라 하더라도 당무에 있어서 그 사실 뭐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외지 않습니까? 원외니까요. 원외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죠. 추경호 그 원내 대표를 통해서 한 대표를 견제하는 그런 방안. 추경호 대표는 물론 뭐 중립적이라 해나 그래도 친윤 쪽에 왜냐하면 경제부총리 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아니라 하더라도 친윤이죠. 친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쪽에서 추경호 대표가 원내 대표가 좀 사람이 좀 부드럽잖아요. 그리고 강하지 않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아마 그 한 대표를 견제하는 한 대표가 될 경우에 견제하는 그런 방책을 쓸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나오고 있는 가장 우려스러운 목소리는 분당론이죠. 결국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런 갈등을 어느 정도 조정하면서 당정이 잘 호흡을 맞춰간다면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한동훈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 네. 그래서 우리끼리 새로운 뭐 정치 세력을 만들자 해갖고 분당으로 가버리면은 이거는 정말 보수 괴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지선, 대선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게 그 가는 거 아닙니까? 노무현 때 열린우리당 탄핵 쪼갰죠. 둘러싸고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결국은 정권 이명박 대통령한테 뺏기고 뺏겼죠. 그다음 국회 뺏기고 그런 게 있는데 그때는 그래도 노무현은 대중적인 지지도가 있어 가지고 예. 좀 나은데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완전 공멸이죠. 네, 그래서 다 죽는 거죠. 한동훈 후보도 대표가 되면 있죠. 예. 지금 그 경선 과정에서 내세우는 그런 강력한 그 반윤적인 태도 예. 이런 걸 좀 이제 좀 버리고 예, 정치인은 좀 유연해야 되거든요.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 해병대 특검 문제라든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하는 문제들 여기에 대해서 제3의 방안을 자꾸 강구해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 권력이다, 현재 권력이다. 아니 지금 3년 남았는데 지금 미래 권력 운운하면 안 되거든요. 마음에는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즉시 찾아보고 회동하면서 좋은 방안 그리고 친윤들하고도 있죠. 이게 뭐 삼국지를 많이 읽어봐야 돼요. 예, 그게 그 전쟁 통에도 적과 싸우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당을 이제 당 대표가 된 당을 잘 이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머리가 좋으니까 좀 한번 기대를 조금 해볼게요. 각자 플랜 B가 있어야 예,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친한도 그렇고 친윤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당이 괴멸한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이렇게 결론을 그럼 우리 내려도 국민도 될 죽는다. 것 같습니다. 예.